자, 화법과 작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이번 원격 수업 날에는 157쪽에서 158쪽에 해당하는 화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 수능 완성 교재 157쪽을 펴시면 돼요. 그래서 157쪽입니다. 157쪽 푸시고, 문제가 아직 안 풀어진 상태인 친구들은 지금 수업을 멈추고 5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고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7에서 158에 해당하는 작문 문제를 모두 풀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측하기를 해야 되는데, 예측하기 전에 선생님이 작문이나 화법과 관련돼서 뭔가 배경을 설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읽고 예측하기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157쪽 보니까 작문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신문에 실을 기획 기사로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득하는 글이구나 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예측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한쪽 넘어가시면요. 158쪽에 다음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고를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43번과 44번에 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조금 전에 작문 상황을 통해서 글의 논지를 먼저 파악을 했어요. 이 글은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글이고요. 이런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적절한 주장과 논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글을 작성할 것이고, 중간중간 뭘 넣어요? 설득 전략을 활용하겠죠. 왜?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예측하기를 4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여러분 논거잖아요. 그쵸? 기억은 논거였었어요. 그러면 논지가 뭐예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돼. 이게 주장이잖아요. 그럼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요? 앞에 있는 157쪽 지문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요. 읽어야지 풀죠. 이거는 뭐 표현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가서 확인을 해볼 텐데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그래서 1문단 읽고 와서 선지 1번부터 5번 확인하고 2문단 읽고 와서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뭐 예측하기 하면서 선지 1번부터 5번 앞쪽 보니까 뭐 언론 똑같이 언론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우리가 이미 논지를 통해서 파악한 바이고, 5번 보니까 뭐 설문조사 얘기가 나오네요. 아, 지문 읽을 때 설문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43번 문제 풀 때 확인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번 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44번을 넘어가면 되죠. 자, 44번은요, 니은에서 계획한 내용으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이에요. 여러분, 니은은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쵸? 설득 전략이에요. 그러면 결국 니은은 설득 전략을 확인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럼 초고에 어떤 설득 전략이 활용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OX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43번 단락별로 읽고 선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설득 전략이죠. 구체적 전략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지문 읽으면서 판단하면 44번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좌르륵 훑어보세요. 좌르륵 훑어보면은 우리가 지문 읽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인다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보여요? 구체적 사례. 여기에서는 예상되는 반론, 문제 핵심 강조. 그 다음에 뭐예요? 전문가 의견. 독자가 경험했을 만한 내용. 뭘 사용한대요? 질문, 답한 형식. 물음표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통념. 아,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반론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을 강조하는 거. 전문가 의견.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답하는 거.
그 다음에 선주 5번은 사회적인 통념 얘기하면서 뭔가 알기 쉬운 사물에 빗대는 거. 아, 기억나는 것만. 이런 전략들이 앞에 지문에서 활용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어차피 43번 단락별로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니까 보이는 것들은 체크하면서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번인데요. 45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 1은 학교 신문 편집부의 초고 검토 의견이고 보기 2는 이를 바탕으로 A를 수정한 것이다.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초고고요. 그치?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본 게 초고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A를 수정했대요. 그래서 초고 부분에 이렇게 A라고 묶여있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편집부원들이 검토 의견을 내서 그걸 반영해서 수정한 게 지금 뭐다? 보기 2다. 수정한 게 보기 2다.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보려고 그랬는지 기억나요? 먼저 뭘 파악해야 된다? 그치? 바뀐 부분이 뭔지 파악해야 된다. 바뀐 부분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그 부분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꿨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지 45번의 답을 고를 수 있잖아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바뀐 부분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초고의 A 부분과 보기 2의 바뀐 부분, 지금 이 괄호 안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나중에 읽으면서 왜 이렇게 바꿨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정리한 내용이 바로 밑에 선지의 답이 되겠죠. 자,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죠? 157쪽 펴보세요. 먼저요, 자료가 나와요. 자료 봐야죠. 수집했어요, 이 친구가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수집을 했는데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기사 유형을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고 전문가 인터뷰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지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로 높아요. 그쵸? 그럼 이 첫 번째로 가장 유해한 기사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전제한 기사.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기사. 이거는 사람들이요,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기사의 유형이래요. 두 번째가 뭐냐? 편파적인 기사. 한쪽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거죠. 이건 편파적인 기사도 사람들이 유해한 기사 유형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굉장히 선정적인 낙식성 기사.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것들을 제목으로 다는 거죠. 왜?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이런 게 낚시성 기사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기사를 유해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 이런 것들도 유해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전문가 인터뷰도 나와요. 전문가 인터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글을 쓴다면 내가 수집한 자료에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그런 글을 쓸 것이고 또 전문가 인터뷰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신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낚시성 기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언론사의 수익 구조다. 왜? 인터넷으로 독자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낚시성 기사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문가 기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볼게요. 흔히 언론을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거 문장 읽을 때 혹시 이런 내용 떠올랐어요? 통념이네. 사회적인 통념이네. 보통 어떻게 시작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시작할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을 시작을 하지요. 이건 뭘 나타내는 것이다? 통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통념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통념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언론이 실제로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언론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요, 세상을 다르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논지지요. 그쵸? 우리 이건 여러 번 확인했죠.
여러분, 내가 여기 첫 번째 단락에다 왜 가로를 묶었냐면요. 우리 몇 번 문제였어요, 아까? 45번 문제 풀 때요. 보기 2에서 괄호 묶어놓고 이게 앞부분의 초고에서 A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A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괄호 묶은 부분이 뒤에 있는 보기 2하고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다 읽었죠? 그럼 어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 교재 한번 잠깐 보세요. 158쪽. 158쪽 보시면 43번이 초고를 바탕으로 논거지요? 이런 논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논거라고 말할 부분들을 잘 찾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미 A라고 묶여서 이건 45번이랑 관련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생각을 해도 지금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43번 문제에 이 내용은 없을 수 있겠다.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면 잘했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못했으면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훑어보셨을 거예요. 빠르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관련 내용이 없었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는 수집한 정보를 속보로 보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속보로 보도하기 위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글에 뭐예요? 논거지요. 그쵸? 사람들이 이 언론사에서는요 속보로 보도하는 거야. 빨리 보도하기 위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문제점 아닙니까? 뭐예요? 단점 아닙니까? 부정적인 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내려와서 보면 얘가 있어요. 우리 얘들아 44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 전략, 설득 전략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얘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났어도 얘는 얘들아 우리가 글을 쓸 때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죠. 그럼 그럼 동그라미 쳐놓고 뒷부분은 빠르게 읽으셨어야 되죠. 그럼 우리 두 번째 단락 다 읽었잖아요. 어디로 가요? 43번. 네, 43번 한번 가보세요. 자, 43번 보시면 몇 번이 관련되는 거냐면 언론 눈으로 훑어보자. 어디 있냐? 두 번째 단락. 여기 있네요. 언론의 속보 경쟁으로 인해 정보의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오버가 발생한다. 있죠? 적절한 것이네요. 자, 앞으로 와서 다시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언론은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훼손하기도 한다.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훼손하기도 하는데요. 이게요. 비판이 언론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부분 뭐예요? 비판이 언론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비판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요. 이 가로로 묶은 부분은 뭐냐? 우리 화작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얘들아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요걸 지울까? 네. 자, 다 지워요. 다시.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장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비판이 언론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비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비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런 어떤 내용의 전개, 내용 전개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전략으로 얘를 사용했네요. 그쵸. 얘를 사용했죠. 그러면서 여기 그런데 부분 보시면 언론은 비판이라는 미명하에 일관성 없는 편파적 보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거 앞에서 우리 여기서 봤던 내용이죠. 여기서 봤던 내용. 그치?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 읽었으니까 44번 확인할 수 있죠. 43번. 43번에서 세 번째 단락 관련된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데.
1번. 언론이 고유한 역할인 비판을 수단으로 하여 일관성 없는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 이게 바로 그렇지.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한 논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앞쪽으로 가세요. 네 번째 단락. 언론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자들을 과도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한다. 개념이죠. 그러면서 개념 설명이 이 부분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선정적인 제목을 붙인 기자에 현혹되어 정보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가? 왜요? 독자한테 물어보고 있죠. 묻고 답하는 거 아까 우리 44번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당신들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묻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서 독자들의 어떤 관심을 환기하고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던 이 부분이 또 뒤에 43번에서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네 번째 단락은 여기 있네요. 그쵸? 선지 4번. 언론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까 보니까 길진 않았는데 이러한 언론의 속성을 고려할 때 독자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논지를 강조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거울을 보는 법을 익혀야 거울에 비친 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는 뉴스를 보는 눈과 판단력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독자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어떠해야 된다? 이런 뉴스를 보는 눈과 판단력을 지녀야 된다. 그러면서 독자가 지녀야 될 자세,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얘들아 확인 못한 게 43번에서 지금 선지 2번 언론사의 수익 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광고성 기사? 얘들아 광고성 기사는 없었지 않아요? 우리 지금 광고성 기사는 첫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마지막 단락까지 봤는데요. 이 광고성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면 광고성 기사는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냐? 수집한 자료에 있었어요. 수집한 자료에서 전문가 인터뷰에서 어떤 낚시성 기사, 뭐 이런 광고성 기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 지금 여기에서는 초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43번에서는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것이고 선지 5번은요. 설문조사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새 유형. 우리 아까 새 유형 봤죠? 기억나요? 아예 잘 기억 안 나면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설문조사 자료에서 첫 번째가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전제한 기사. 이게 바로 뭐예요? 사실성. 가장 많은 응답 결과를 차지한 부분이죠. 두 번째가 편파적 기사죠. 편파적 기사는 뭐랑 연결돼요? 공정성. 그 다음에 선정적인 거. 이거 낚시성 기사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도덕성.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을 했어요. 넘어가서 43번에 5번 보시면 설문조사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세 유형, 그치?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언론이 사실성, 공정성,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확인된다. 맞죠? 설문조사 자료에서 확인됐죠? 그래서 43번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44번 그대로 가서 보세요. 선지 1번. 논거가 타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오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얘들아, 사례는 두 번이나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러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오보와 관련된 예는 어디 있었다? 그쵸.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오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해서 문제의 핵심을 강조한다. 예상되는 반론 기억나요? 어디 있었어요? 비판이 언론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비판 자체가 아니라 비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부분 어디에 있었어요? 세 번째 단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얘들아 전문가 의견 있었어요? 우리 지금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을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봤는데 전문가 의견 있었으면 우리 체크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 의견은 없었고 뭐 개념 이런 것들은 네모 박스에 있지만 전문가 의견 없었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어머 선생님 근데 전문가 의견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초고글에서 본 게 아니라 수집한 자료에서.
수집한 자료가 첫 번째는 설문조사하고 두 번째가 전문가 인터뷰 자료였죠. 그때 전문가 자료가 있었는데 초고 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독자가 경험했던 그럴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 그치? 질문하고 답하는 거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네 번째 단락에 있었잖아요. 선정적인 제목을 붙인 기사에 현혹되어 정보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가? 그치, 그렇게 물었죠. 독자가 경험했을 만한 내용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답했어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낚시성 기사를 비판 없이 소비하는 독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쵸, 있네요. 그 다음에 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뭐요? 통념. 이 통념 얘기 첫 번째 단락에 있었잖아요. 흔히 언론을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 시작한 그 부분 여기서 확인이 되죠. 네, 44번의 답은 3번. 자, 여러분 45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는데요. 바뀔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 부분 보시면 그런데 그 거울이 어디를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는 어때요? 뒷사람이 지금 무서운 칼을 들고 앞사람을 쫓아가고 있고 앞사람은 막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카메라가 비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뾰족한 게 무기 같죠? 오히려 도망가던 사람이 이 카메라에는 가해자가 된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부분은요, 마치 앞사람이 뒷사람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도망가고 있는 앞사람이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게 나라면 이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완전 다르게 반대로 지금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걸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정리됐잖아요. 좀 더 앞의 내용하고 비교해보면요. 앞에서는요. 어떤 식으로만 내용을 얘기했냐면 실제로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전달 과정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라는 내용으로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시각자료까지 활용해서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차이점이잖아요. 그럼 1번 보세요.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각자료를 활용해요. 여기까지 잘라서 보세요. 너무 길면 한 번에 보지 마시고. 시각자료 활용한 거 있죠? 맞아요. 이거는 언론의 필요성과 그 역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언론의 필요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론은 사실과 다르게 세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다? 언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언론의 필요성이나 언론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틀렸죠? 선지 2번 보시면 실제 사례를 나열해서 자신의 경험과 비교한다. 얘들아 일단 이 지금 우리가 본 사례가 실제 사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보도록.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만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우리 네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선정적인 제목을 붙인 기사에 현혹돼서 정보를 공유한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본 거는 누군가가 칼을 가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물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드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례도 아니지만 자신의 경험과 이 글을 읽는 독자의 경험과 비교해 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래저래 틀렸습니다. 선지 3번 보시면 독자들이 경험해 보았을 만한 사건을 시각자료로 제시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 선지 4번 보시면 대립되는 견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대립되는 견해를 그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죠. 답은 5번이겠네요. 시각자료 활용해요. 해당 상황에 자신을 이입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지. 어떤 상황을 주고요. 그 상황에 이게 당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치. 여기 아까 물음표 있었죠? 물음표 같은 건 잘 체크해놔야죠.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이게 딱 정답이네요. 45번의 답은 몇 번? 5번. 자, 여기까지 수업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진도는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